네팔에 온 히말라야 산맥 깊은 곳에 웅장하게 자리 잡은 국가입니다. 규기투 전체의 75%가 산악지대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10개 봉우리 중 8개가 이곳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수도 카트만두의 공기 오염은 방글라데시와 맞먹을 정도로 심각하여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개온기에는 공기질 지수가 300을 넘어서는데 이는 사람 건강에 매우 위험한 수치입니다. 네팔에 온 우리가 평화와 깨달음의 종교로 알고 있는 불교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재 네팔 인구 중 실제 불교를 믿는 사람은 9%에 불과하며 81.3%는 힌두교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 자료가 아니라 석가모니의 탄생지라는 사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와 완전히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특이하게도 네팔은 연간 36일의 공휴일이 있어서 전 세계에서 공휴일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 수많은 휴일 가운데서도 바그마티 강가에서 열리는 야외 화장식만큼 네팔의 깊은 영적 문화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카트만두에서는 화장식이 사적인 장례식장 안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장례는 바그마티 강변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친척과 친구는 물론 지나가는 행인들까지 모두 지켜볼 수 있습니다. 화장이 끝나면 재는 강물에 바로 뿌려집니다. 이는 영혼의 해탈과 윤회고리의 마감, 그리고 새로운 영적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힌두교 신자들에게 바그마티 강은 거룩한 겐지스 강의 쌍둥이 누이로 여겨지며 이곳에서 화장된 사람은 즉시 구원을 받아 재탄생과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난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전통은 오염이라는 현대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바그마티 강은 가파르게 성장하는 카트만두시에서 배출되는 정화되지 않은 하수와 쓰레기로 인해 네팔에서 가장 오염된 수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던 바로 그 강이 이제는 도시화와 환경 니글렉트의 무게 아래 신음하며 종교적 신앙과 현대 삶의 현실 사이에 강렬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이 가진 신성함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네팔의 어르신들은 생의 마지막 시기를 이 강가에서 보내며 평온하게 영적 귀환을 준비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깨달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가장 복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처럼 엄숙한 화장 의식, 바로 옆에서 지역 주민들은 한가롭게 산책을 하고 간식을 먹으며 사진을 찍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세오구인의 시선에는 이것이 공동묘지 옆에서 소풍을 즐기는 것처럼 보여 다소 무례하거나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의식부터 결혼 풍습에 이르기까지 네팔의 모든 전통에는 신앙과 의무,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동일하게 섞여 있습니다. 네팔의 세어는 남성과 여성 모두 여러 배우자를 둘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남성이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과 가정의 안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에지 아나에는 자녀 양육부터 농사와 가축 사육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역할을 맡아 공동체의 성장과 생존에 함께 기여합니다. 결혼식 자체도 곡물과 가축, 그리고 돈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포함하며 수일 동안 이어지는 거대한 축제로 치러집니다. 네팔 여성들은 일생 동안 3번 결혼하는 전통을 따르기도 하는데 이는 이혼이나 개인적 취향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이 사망할 경우 여성은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산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 남편의 형제와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네팔 문화에서 가장 복잡하고 모순적인 부분인 네팔 여성들의 삶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항상 그렇듯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눌러 지원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쪽에는 자신의 몸과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여성들은 부끄러움이나 망설임 없이 강과 시냇물, 그리고 폭포 같은 야외에서 목욕을 합니다. 현지인들에게 야외 목욕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습관입니다. 여성들은 히말라야와 남아시아의 특징이 섞인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얀빛에 그을린 따뜻한 갈색 피부와 높은 광대뼈, 그리고 깊고 서정적인 눈망울과 산골마을의 따뜻함을 담은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인하고 생활력이 강하며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가 애방성과 강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네팔 여성들은 여전히 차우파디라는 오래된 관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월경 기간에 이러한 현상이 심합니다. 여성은 월경 중에 불결하다는 신념에 기반한 이 전통은 여성들을 가족으로부터 격리하게 만듭니다. 여성들은 집 밖에 별도 헛간이나 움막에 머물러야 하며
식물이나 동물을 만지거나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네팔 대법원이 2015년에 공식적으로 차우파디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더디게 일어나는 시골과 산간 지역에서는 이 관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 문제에 대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우파디가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1번을 여성의 완전한 자유와 평등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팔에는 애어린 소녀를 자비와 신성한 힘을 상징하는 탈레주 여신의 살아있는 화신으로 선택하는 쿠마리 전통이 있습니다. 세연발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신비롭습니다. 공주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카냐에서 유래한 쿠마리로 뽑히는 소녀는 수세기간 전에 내려온 오래된 의식과 기준을 거쳐 선발됩니다. 일단 선발도에면 소녀는 카트만두의 오래된 저택에 살면서 전통 의식에 참여하고 화려한 의복을 입으며 국가 전체의 영적 상징으로 살아갑니다. 쿠마리네는 일반 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다해신 스승들이 성스러운 거처로 찾아와 공부를 가르칩니다. 오해 부인이 쿠마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원 창문에 그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며 이는 오전 9시와 오후 4시, 하루에 정확히 2번만 일어납니다. 네팔 사람들에게 쿠마리는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 대상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존재입니다. 쿠마리와 관련된 축제와 의식은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며 이 살아있는 여신 전통은 네팔의 가장 독특한 문화 자산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방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몇 가지 문화적 규칙을 소개합니다. 네팔의 세어는 남녀 간의 애정을 표현하는 행위가 금기시됩니다. 만약 공공장소에서 연인의 손을 잡거나 안아주거나 키스하는 것에 익숙하다면 현지인들로부터 호기심 어린 시선이나 눈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다이로 네팔 남성들이 길을 걸어가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편안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은 자주 볼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남성 친구 사이에 이러한 신체적 접촉은 우정과 친밀함을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뉴욕이나 파리게어리에서 두 남자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본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것입니다. 하지만 네팔에서 이런 풍경은 평범하며 심지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네팔 사람들이 서로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방식에 담긴 단순하고 진실하며 인간미 넘치는 문화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몇 가지 대표적인 규칙일 뿐입니다. 만약 이러한 규칙을 듣고 놀라셨다면 이 영상을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시청 중이시라면 좋아요 버튼에 그치지 마시고 바로 아래에 있는 슈퍼 땡스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되며 앞으로도 흥미로운 내용을 계속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50가지나 15가지 요리가 나오는 결혼식 연회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셨다면 네팔 니와르족의 결혼 전통을 들으시면 더욱 놀라실 것입니다. 네와르 부족은 모든 결혼식을 정확히 84가지의 서로 다른 지역 요리로 구성된 전설적인 음식 여정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시하거나 하가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네와르 문화에서 풍요와 완벽한 대접을 의미합니다. 아이하이시 0가지 요리는 모두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방식으로 손수 만들어집니다. 비베오비 향신료로 조리한 풍부한 버팔로 고기부터 향긋한 약재와 함께 짓는 찹쌀밥, 그리고 완성하는 데 수시간이 걸리는 부드러운 렌틸콩 스프와 흑임자 및 꿀이 들어간 만두 모양의 요마리 같은 달콤한 디저트까지 준비됩니다. 이러한 연회를 준비하는 데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으며 온 친척이 요리 과정에 참여합니다. 모든 애음식은 힌두교와 불교의 식문화를 융합하여 히말라야 땅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그야말로 비할 데 없는 음식의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맛의 범주는 매우 매운맛부터 은은한 단맛까지, 그리고 풍성한 고기, 요리부터 네팔 음식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정갈한 채식 요리까지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결혼식 때 보통 몇 가지 요리가 제공되나요? 아래 댓글로 답을 공유해 주시고 이웃 국가들에는 어떤 흥미로운 전통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소고기를 흔하게 먹는 문화권에서 오신 분이라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팔의 세어 소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특별한 시민처럼 법의 보호를 받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네팔의 주류 종교인 힌두교에서 소는 부와 행운, 그리고 번영을 담당하는 락슈미 여신을 상징합니다. 따라 세어의 어떤 이유로든 소를 해치는 것은 완전히 불법이며 위반자는 최대 1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팔의 능가 자트라처럼 오직 소만을 위해 마련된 축제도 있습니다. 아이 축제 기간 동안 소들은 얼굴에 빨간색과 노란색 가루가 칠해지고 아름다운 꽃거리로 장식되어 귀빈처럼 거리 행진을 합니다. 가족들은 가장 중요한 손님을 대접하듯
소에게 과일과 과자를 먹이며 축복을 빕니다. 조상객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에서 소는 떠나간 영혼을 인도하는 영적인 안내자로 믿어지기 때문에 소를 잘 대하는 것은 돌아가신 가족에게 예의를 갖추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네팔 사람들은 소고기를 절대 먹지 않지만 버팔로 고기는 섭취하며 이를 전통 식사에서 대체 가능한 음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관광객들이 산소통에 의존하며 눈 덮인 산비탈에서 떨리고 지친 발걸음을 옮길 때 셰르파들은 100kg이 넘는 짐을 등에 지고 가볍게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갑니다. 이들에게 하이발 8,000m가 내없는 고도를 정복하는 것은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일 뿐입니다. 셰르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지러움을 느낄 만큼 공기가 희박하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칼바람이 불어오는 솔루쿤부 지역의 해발 3,000m 이상 고지대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살아온 덕분에 이들의 몸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연구하고 있는 독특한 진화적 적응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들의 심장은 해수면에 사는 사람들보다 천천히 뛰고 폐는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일반인이라면 숨이 차서 지쳐버릴 희박한 공기 속에서도 산소를 원활하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유전적 변이라고 부르지만 현지인들은 불가능한 산악 탐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히말라야의 슈퍼맨으로 여깁니다. 에베레스트 정복 탐사에서 셰르파는 단순한 가이드나 짐꾼이 아니라 모든 성공적인 여정의 핵심 존재입니다. 그들은 무거운 텐트와 산소통부터 식량 공급품과 비상 장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나릅니다. 카엠프를 설치하고 위험한 지형을 찾아내며 등반가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존 장비를 직접 운반합니다. 셰르파가 없다면 대다수의 에베레스트 탐사는 실패나 비극으로 끝날 것입니다. 아이 놀라운 사람들은 코인적인 내구성을 일상 업무의 당연한 부분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상황에서 네팔은 매우 이례적이고 의아한 예외에 속합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네팔 남성의 평균 수명은 71.8세인 반면 여성은 평균 71.2세에 불과합니다. 이게 옷이 작은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네팔은 여성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5년에서 7년 더 오래 사는 전 세계적인 패턴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남성의 수명이 여성의 수명을 초과하는 매우 희귀한 국가 목록에 들어갑니다. 레어에치다면 이러한 독특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구자들은 이러한 독특한 상황을 만드는 몇 가지 요인을 지적합니다. 네팔의 문화는 명상과 등산 및 농업을 통한 신체 활동, 그리고 남성이 노년기까지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합니다. 산악 환경은 자연스럽게 심혈관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킵니다. 지도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개선은 전통적으로 시골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었던 남성들에게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과 강력한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 그리고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문화적 실천의 결합은 네팔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아이 통계는 성별과 장수에 대한 기존의 통념의 의문을 제기하며 문화적 요인과 환경 및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지역에서 유니버설해 보이는 생물학적 경향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SI 표준 C에서 5시간이나 6시간 또는 7시간 차이와 같은 정시 시차를 선택하는 반면 네팔은 완전히 다른 방식을 취하여 공식 시차를 5시간 45분 차이로 설정했습니다. 이내은 네팔의 시계가 이웃 국가들과 정확히 15분 어긋나며 표준 국제시간 기준과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네팔의 독특한 시간 개념은 공식 시체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자시계가 흔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오지의 산악 지역에서 현지인들은 해의 위치에 따라 자신들만의 시간 시스템을 만들곤 합니다. 그들은 디지털 시계를 확인하는 대신 하늘에 떠 있는 해의 위치를 보고 식사를 준비하거나 가축을 몰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마을 활동을 시작할 시간을 결정합니다. 일부 오지의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는 예방접종 일정과 마을 회의가 현지인들이 마을 시간이라고 부르는 기준으로 표기될 수 있는데 이는 정확한 시계 측정보다는 지역 상황과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이장이 발표하는 추정 시간입니다. 시간에 대한 이러한 유연한 접근 방식은 엄격한 일정보다 자연의 리듬과 지역사회의 합의를 우선시하는 문화를 반영합니다. 정확한 일정에 익숙한 사회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많은 방문객들이 신선하고 진정성 있게 느끼는 보다 편안하고 공동체 지향적인 일상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네팔해운 21세기의 주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철도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열차도 없고 선로도 없으며 어떠한 종류의 철도 인프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웅장한 히말라야 국가에서는 버스가 대중교통의 절대적인 왕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함과 매력, 그리고 활기찬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철도가 없는 이유는 네팔의 지형을 이해하면 명확해집니다. 헤엄준한 산악 지형과 가파른 계곡, 그리고 절벽에 위태롭게 걸쳐 있는 굽이진 도로로 인해 철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많은 지역에서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히말라야를 관통하는 선로를 깔아야 하는 공학적 과제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네팔은 철도의 부재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화려하고 흥미로운 버스 시스템으로 충분히 메우고 있습니다. 이 것들은 일반적인 대중교통 차량이 아닙니다. 네팔의 버스는 화려한 색상으로 칠해지고 종교적 상징과 행운의 주문, 그리고 수호신과 지역 문화 및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복잡한 장식 문양으로 꾸며진 움직이는 예술품입니다. 예지 버스는 축제 분위기를 자아내는 반짝이는 조명부터 여정 내내 흐르는 신나는 음악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독특한 방식으로 연출됩니다. 베오스 자체가 이동식 축제가 되며 승객들은 단순히 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와 웃음, 그리고 음식을 나누며 금방 친구가 되는 낯선 이들과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포함된 문화적 경험의 일부가 됩니다. 네팔에서 COE 버스를 타는 것은 단순히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아래 음다운산의 풍경과 문화적 교류, 그리고 관광 안내서에서는 담아낼 수 없는 네팔의 진짜 일상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어 여정 자체가 목적지만큼이나 중요해집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영적으로 중요한 산 중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고기 지느러미를 닮은 독특한 형상 때문에 PC 테일 산으로도 알려진 마카푸차레는 히말라야의 료크쿨구산 밑에 높이로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이내은 유명한 자연 기념물들보다 457m나 더 높은 수치이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이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내은 산을 오르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등반가들이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차프차레네은 힌두교 신 시바의 성스러운 거처로 여겨지기 때문에 등반되지 않은 채 남아있으며 네팔 정부는 산의 영적 신성함을 보호하기 위해 산 전체를 영구 등반 금지 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모든 주요 봉구리를 정복하고 가장 깊은 바다를 탐험했으며 심지어 우주로 여행하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적 숭배와 문화적 존중 때문에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은 산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내은 점점 더 세속화되는 우리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영적 헌신을 보여줍니다. 하이스빛의 이은 빛으로 빛나는 눈대어핀 비탈과 기슭 주위를 신비롭게 떠도는 구름을 가진 마차푸차레의 모습은 신비함과 손댈 수 없는 웅장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성스러운 산을 어지럽히면 등반가들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차푸차레를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영적인 신념이 인간의 야망보다 더 강력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가장 모험적인 탐험가들조차 존중하고 따르는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항공 전문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공항 착륙으로 꼽는 곳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히말라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루클라 공항은 숙련된 조종사조차 식은땀을 흘리게 만들 도전 과제를 안겨줍니다. 길이가 록데크 미테오 남지사고 쥐미 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해발 2,800m가 넘는 고지에 위치한 활주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대부분의 상업용 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최소 3배 이상 길고 완전히 평평합니다. 루클라의 활주로는 너무 짧고 가파르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완벽한 착륙을 수행하는 데 주어지는 시간은 단 10초에 불과합니다. 단텐시코웨입니다. 시간을 놓치거나 계산을 잘못하면 그 결과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근 힘없이 변화하는 기상 조건은 이곳을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산바람에 온 몇 분 만에 방향과 강도가 바뀔 수 있고 가시거리가 경고 없이 0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고지대의 희박한 공기는 항공기 엔진의 성능과 지면에 닿은 후 얼마나 빨리 멈출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엄청난 위험에도 불구하고 루클라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도달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주요 관문 역할을 합니다. 공항은 현대 항공기보다는 모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취급합니다. 이러한 항공기들은 상해곡을 통과하고 예측할 수 없는 날씨를 피하며 산비탈을 깎아 만든 경사진 활주로에 착륙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 명의 모험적인 여행자들이 루클라를 거쳐가며 에베레스트 탐사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이유로 위험을 감수합니다. 루클라에서의 텐시오 착륙은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봉구리들에 맞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자 하는 진정한 산악인들과 모험가들에게 하나의 통과 의례가 되었습니다. 혹독한 산악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축제를 만들어내는 네팔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팔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구리들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참여하기 위해 수천 마일을 여행해 오는 해외 방문객들을 불러 모으는 독특한 축제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가장장관을 이루는 축제 중 하나는 포카라시에서 매년 열리는 국제 열기구 축제입니다. 눈대어 핀 히말라야 봉구리들을 배경으로 25개의 화려한 열기구가 우아하게 떠 있어 판타지 그림이 실사로 구현된 것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축제는 9일 동안 지속되며 인간의 축제와 자연의 웅장함이 결합된 이 독특한 경험을 위해 수십 개국에서 참가자들이 모여들면서 글로벌 모험 관광 업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팔 문화의 정신을 진정으로 담아내는 축제는 도심 전체가 기쁨과 축제의 화려한 장으로 변하는 색채의 축제인 홀리입니다. 혹독한 산의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따뜻한 날씨가 찾아오는 봄에 열리는 홀리 기간 동안에는 사회적 장벽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부자와가 난 한 사람 MIC 젊은이와 노인, 그리고 현지인과 방문객 모두가 알록달록한 가루와 물을 사용하여 서로를 걸어다니는 무지개로 만드는 색채 전쟁에 참여합니다. 홀리 기간 동안의 분위기는 매우 열정적입니다. 게오리는 웃음과 음악, 그리고 춤으로 가득 차며 현대의 진지하고 디지털화된 세상에서는 점점 보기 힘든 순수한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방금 전까지 타인이었던 사람들이 같은 화려한 색을 뒤집어 쓴 채 친구가 되어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며 수시간 동안 이어지는 축제를 즐깁니다. 이러한 축제들을 더욱 놀랍게 만드는 것은 네팔의 경이로운 자연미와 따뜻하고 친절한 문화를 하나로 모아준다는 점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장엄한 산의 풍경에 둘러싸여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환경 중 하나에서 살아가면서도 환대와 기쁨의 전통을 유지해온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네팔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매혹적이며 놀라운 나라임을 증명하는 네팔에 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여신과 아무도 오르지 않은 성스러운 산부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과 15분 차이가 나는 시차에 이르기까지 네팔은 국가와 문화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규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러한 사실들 중 어떤 것이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했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살아있는 여신 전통이었나요? 남성이 여성보다 오래 산다는 사실이었나요? 아니면 일생 동안 3번 결혼한다는 아이디어였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알림벨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진심으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